김만수 씨라는 나이든 남성이 천천히 서울중앙은행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세월이 지나며 색이 바랜 낡은 회색 정장을 입고 밑창이 다른 운동화를 신었으며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낡고 모서리가 다른 은행 카드를 떨며 잡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피로함과 함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창구 앞에 멈춰서서 젊은 직원에게 공손히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2천만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거칠었으며 마치 어려운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직원인 지연 씨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약간의 경멸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손님, 그렇게 큰 금액을 인출하시려면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차갑고 동정심 없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당황하며 재킷과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그의 손가락은 떨며 작은 가방 안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가져왔는데. 지연 씨는 한숨을 쉬며 인내심이 부족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손님, 신분증 없이는 이 거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들어 혼란스러움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 돈이 필요합니다. 제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하지만 그의 말은 무관심한 눈빛만 돌아왔습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이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소곤거렸고 몇몇은 경멸 어린 눈길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은행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김 씨는 오래된 은행 카드를 손에 들고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주위를 둘러보며 약간의 동정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무관심한 시선과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의 속삭임뿐이었다. 옆 창구에 서 있던 값비싼 모피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노인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큰 돈을 찾으려는 거야. 저 꼴을 봐. 돈이나 있겠어. 그녀의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혹시 사기꾼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김 씨는 그 말을 들었다. 그의 가슴은 악의적인 말 때문이 아니라 무력감 때문에 죄어오는 것 같았다. 그는 단지 평생을 모은 돈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차가운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만 들었다. 창구 직원인 지연 씨는 계속 재촉했다. 어르신, 신분증이 없으시면 서류를 다 준비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다른 분들을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들고 신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연 씨는 한숨을 쉬며 예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분명히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어르신, 요요는 없습니다. 그때 중년 남성인 박 씨가 다가와 팔짱을 끼고 서서 경멸의 눈으로 김 씨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돈도 서류도 없으면 다른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여기는 운에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주변에 몇몇 고객들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김 씨는 머리를 숙였고 부끄러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어떤 변명도 조롱을 더 키울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동안 김 씨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하지만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배터리가 언제 다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당황한 채로 휴대폰을 바라보며 손이 떨리는 채로 다시 켜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한 젊은 여성이 그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뒤돌아 고개를 젓고 말했다. 저 할아버지 정말 귀찮게 하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김 씨는 고개를 들고 도움을 구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가까이 서 있던 한 남성에게 다가가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전화기를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딸에게 전화만 걸고 싶습니다. 그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안 됩니다. 바빠요. 김 씨는 뒤로 물러났고 부드러운 거절마저도 그의 힘을 모두 빼버린 듯했다. 그는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이 맺히고 손에는 여전히 은행 카드를 쥔 채로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더 느려지고 무거워졌다. 마치 그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 씨가 고개를 들었다. 젊은 여성 하나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크림색 두꺼운 코트를 입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힘들어 보이세요. 하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씨는 목이 메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돈을 찾으려 했는데 신분증을 깜빡했어. 게다가 휴대폰도 배터리가 나가서 딸에게 연락도 못하고 있단다.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어르신, 제 전화기 쓰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김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르신이 괜찮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 씨는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 딸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김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로 지은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곧 갈게요. 아빠는 앉아서 쉬고 계세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작은 거래 창구 옆 작은 의자에 앉아있던 김 씨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속삭이는 소리는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이든 손으로 은행 카드를 꽉 쥐었다. 그것이 그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처럼 보였다. 하나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따님이 곧 오실 거예요. 아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이런 일이 이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조금 남은 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돈을 인출하는 일조차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이야. 하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가 그 큰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몰랐지만 그의 말을 들으며 존경과 동정의 감정이 차올랐다. 한편 거래 직원인 지연 씨는 창구 뒤에서 김 씨를 곁눈질하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동료에게 낮게 속삭였다. 우리가 이런 고객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저분이 정말 돈을 인출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동료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혹시 사기치는 건 아니겠죠? 큰 돈을 인출하려는데 신분증을 잊고 왔다니 말이 돼요. 하나는 그 말을 듣고 손을 꽉 쥐며 화를 참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래 창구로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런 말을 하실 권리는 없으세요. 저 분은 고객이고 당신들의 임무는 도와주는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 씨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우리는 그저 규정을 따를 뿐입니다. 하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김 씨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약 20분 후 김 씨의 딸 지은이 은행 문에 나타났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로 약간의 화장만 했지만 단호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살짝 허리를 숙이며 하나에게 인사했다. 제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예, 진작에 저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널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구나.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거래 창구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은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지연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김만수 씨의 딸 지은입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인출하시려는 거고 저는 아버지의 신분 확인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버지께 그렇게 대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연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더듬거렸다. 저희는 단지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지은 씨 무례하게 하려던 건 아닙니다. 지은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실망한 눈빛으로 말했다. 무례하지 않았다고요.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나 하세요. 아버지는 평생을 일하며 자선단체를 설립하셨습니다. 오늘 인출하시려는 돈은 집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뭘 했나요? 단지 외모만 보고 경멸했잖아요. 지은의 말에 방 안은 고요해졌다. 가까이 있던 몇몇 고객은 이전의 비웃음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지은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김 씨가 이렇게 자애로운 분일 줄은 몰랐다. 하나는 다가가 말했다. 지은 씨,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은은 하나를 돌아보며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제 아버지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직도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게 일깨워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김 씨를 비웃었던 박 씨가 다가와 머리를 숙였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는 그런 시선을 익숙하게 받아들였으니까요. 하지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가 마무리되고 지은과 김 씨는 은행을 떠날 준비를 했다. 김 씨는 하나를 바라보며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젊은 아가씨. 당신은 저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날에도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의 계획이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길 바랍니다. 김 씨와 지은 씨가 거래 창구를 떠나자 침묵이 거래실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전의 경멸과 비웃음을 가득 담았던 시선들이 이제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정장과 헌 신발을 신은 그 남자가 지역 사회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은인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김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인턴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래 창구에서 지연 씨는 아직도 멍하니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예, 그분에게 그렇게 대했나요? 지금 후회되지 않으세요? 지연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은 씨의 말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자선 활동에 바쳤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잖아요. 수치심에 그녀는 누구의 얼굴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은행 밖에서 지은 씨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초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김 씨는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띄웠습니다. 지은아, 너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와줘서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 지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빠가 해온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빠가 없었다면 저도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김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피곤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것만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야. 은행 안에서 하나는 창가에 서서 김 씨와 그의 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길을 거두지 않았고 마음이 벅찼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뒤에서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하나씨,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일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하나가 돌아보니 지은 씨가 돌아와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 씨, 다시 돌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하나가 약간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아버지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게 깨닫게 해주었어요. 하나는 약간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감사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저는 당신을 우리 가족의 자선재단에 초대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를 찾아 그 사명을 이어가길 바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적임자라고 믿어요. 하나는 놀라며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 씨는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당신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은 것 같아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하나는 김씨 가족의 자선재단 관리팀에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곧 적응하여 젊고 열정적인 아이디어를 프로젝트에 녹여냈습니다. 김씨와 하나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그들의 헌신과 따뜻함을 칭찬하며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씨의 집에서 지은 씨는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질 필요는 없단다.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나 같은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제게도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집 지붕 위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도 첫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김 씨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많은 것을 바꿔준 날이었습니다. 초봄의 어느 오후, 자선 기금 모임에서 모금 행사가 끝난 후 김 선생님, 지은, 하나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하나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야, 정말 잘했구나. 너를 보니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구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각자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너는 내 자신의 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하나는 그 질문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금 모임에 참여한 이후로 그녀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이 일에 쏟아부었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제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옳은 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대신 답해줄 수 없단다. 하나야.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길에서 행복을 느끼느냐는 거야. 내가 자선단체에 남기로 하든 아니면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로 하든 그 선택은 내 안의 소중한 가치를 간직한 채로 이루어져야 해. 김 선생님, 지은,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는 공동체 전체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제단체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큰 인도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가 자선단체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여러 날 밤을 고민하며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멘토이자 동료였던 지은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은 언니, 제가 떠난다면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요. 하지만 제가 떠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은은 하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야, 때로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야 할 때가 있어. 하지만 결정은 너에게 달렸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시청자에게 묻는 질문.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여러분은 안전한 길을 택하고 익숙한 것을 지킬 것인가요? 아니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모험을 감수할 것인가요? 하나는 자선단체에 남아 김 선생님과 지은과 함께 일하며 안정된 미래를 쌓고 그녀가 사랑하는 작은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국제단체로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삶과 연결. 김 선생님, 지은, 하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바쁘고 때로는 냉정한 사회에서 인간애와 도움의 손길은 종종 가벼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묘모로 타인을 판단하기 쉬운 반면 그들의 이야기를 읽곤 합니다. 김 선생님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사회로부터 무관심과 편견을 마주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작은 행동 하나, 진심 어린 관심 하나가 상황을 바꾸고 심지어 인생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의 여정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안전한 울타리에 머물러야 할지, 더 큰 의미를 찾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인간애와 개인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이야기는 강렬한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선행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인간애는 언제나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